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제 아시아 증시에는 블랙 먼데이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증시에 비해서 낙폭이 적었다라는 부분에서 안도를 해야 됐을까요? 일단 홍콩 쪽 같은 경우는 13%대 지수 하락을, 그리고 상해는 7%의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들보다는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각각 5% 정도의 지수 하락을 보였지만 장 초반에는 워낙 이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사이드카가 일시적으로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조정 전망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코스피 쪽에서 거래소 안에서만 외인들이 2조 원대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벌써 6조 원 넘게 우리 시장을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관세 정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극단적인 저평가다라는 상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는 다시 한 번씩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좀 시세를 보이고 유동성이 쏠리고 있는 쪽은 정치 테마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그 안에서 상한가를 찍은 종목들만 모아봤는데요. 전부 다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었고요.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치 테마 한 판을 좀 정리를 해보기도 했는데, 어제도 다시 한번 수급 쏠림이 한쪽으로만 강하게 몰렸었던 만큼 어제 증시에서 변동성을 보였었던 정치 테마주 안에서의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물별 그리고 키워드별로 역시나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안도감보다는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담감이 국내 증시에는 더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기 대선은 6월 3일 정도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해당 일정을 확정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범보수권의 후보들만 15명 넘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박빙, 치열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세성이 나오고 있는 인물들, 후보들 이 정도로 좀 추려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어제 상지건설과 위세하이텍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변동성을 보여왔었던 만큼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오는 14일에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증시에서는 경남스틸과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관련주에서는 태양금속이 상한가를,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알랩이나 써니전자가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별로의 주가 상승도 테마주단에서 나오고 있지만 키워드별로도 우리가 함께 해당 흐름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그 전날에서도 상한가 안착을 했었는데요. 어제 증시에서도 유라테크가 23%대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로 묶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이 야당과 여당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좀 공통점이 있는 테마를 봐야 되는 게 더욱더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출산이나 AI 관련주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AI 관련주들은 또 관세와 관련해서도 모풍지대로 불리는 만큼 추가적인 시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어제 AI 테마 안에서는 크라우드웍스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가장 강한 시세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만 시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국내 증시 다른 종목들로도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었던 글로벌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특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강경한 이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남겼던 코멘트들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상호 관세 유예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보복 관세 철회 안 하면 추가적으로 50%의 관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센테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50여 개국과 함께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분리해서 가려는 그런 미국의 기조들이 간밤에도 포착이 됐고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대응 조치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상호 무관세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는 이를 받아들일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와져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이 관세밖에 매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상당히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자산가들이 최근에 영국으로 자산을 많이 옮기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월가를 통해서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차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 조치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멕시코는 보복 관세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은 했지만 최대한 협상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재차 피력을 했고 캐나다 쪽은 WTO에 제소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국내에 전해지게 된다면 이 피해 섹터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쌍방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일단은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상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 어떤 선택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방미를 하기 때문에 통상무 장관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글로벌 일정들과 또 미국 증시의 일부 종목들의 소식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웨드부시에서 나왔던 M7의 리포트가 이 두 종목에 대한 주가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장중 내내 애플과 테슬라가 3%, 4%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막판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 애플과 테슬라를 놓고 모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수준에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고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 325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내렸는데 지금 아이폰의 90%가 모두 중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공급망을 기존 중국,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는 말 그대로 애플에게 재앙이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무려 43%나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웨드부시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가 월가에서 가장 높았었던 수치이기 때문에 43%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올 들어서만 40% 하락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미래 고객 기반의 10% 이상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만들어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위기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까지 겹치면서 이 테슬라도 말 그대로 폭풍송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거든요. 이 M7과 관련해서 나름 긍정론자로 불리고 있는 웨드부시 10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비관론적인 이런 전망들이 간밤 두 종목에 대한 지수 하락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장 초반에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인플레이션 지표 나옵니다. 3월의 CPI 그리고 PPI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미국의 대형주들도 실적 발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1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장이 현재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내 증시의 개장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